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혜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실전 문제풀이 제7강 67번부터 77번까지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67번 문항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7번. 자, 67번은 부동산 감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부동산 감각 그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한 8가지쯤 됩니다. 1번 가격 감각부터 해갖고 8번에 정형 감각까지 있는데 한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의 실무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1차적으로 부동산 감각에 의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맞습니다. 2번 부동산 감각은 직관적 인지 또는 식별력을 의미하며 부동산 의식은 부동산 등의 총체적인 가치의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질문입니다. 부동산 감각은 일반적으로 후천적으로 형성되지만 선천적으로 형성되기도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정혈 감각, 그러면 이건 풍수질이에요. 발열자 혈 개념. 풍수지상 명당터와 혈처를 찾는 감각을 말한다. 맞습니다. 면적 감각이란 이 면적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갔을 때 해당 토지의 면적이 얼마나 되나 그걸 보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즉각 현장에서 면적의 크기를 느끼는 걸 얘기해요. 면적 관계란 책상 위에 지도를 놓고 그 축적에 따라 명령을 측정하는 감각을 말한다. 요거는 축적 놓고 측정하는 거 이건 스케일 감각이라고 해요. 스케일. 물론 이 스케일도 면적이라고 하려면 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면적 감각 그러면 직접 현장에 가서 그 면적이 얼마 되는지 파악하는 걸 말하고 스케일 감각은 이제 지도 놓고 면적을 추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틀렸죠? 옳지 않은 거니까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8번.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환경 관계를 설명하는 것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보자고요. 제도적 환경 그러면 법, 그렇죠. 조세, 제도 그러면 제도적 환경 맞는데 조세 부담 그러면 요거는 경제적인 거예요. 경제적. 자, 경제적. 요게 틀렸네요. 일단. 자, 2번 사회적 환경 그러면 소비 패턴이나 재개발 맞고 문화적 환경, 건축 양식, 주거생활 양식, 습관 다 맞습니다. 경제적 환경, 물가, 임금, 부동산 경기 변동 맞고요. 기술적 환경, 건축 공고, 기술 혁신 맞습니다. 다 맞고 하나만 틀렸어요. 문제는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68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9번 문제입니다. 69.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환경 관계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 제도적 환경에는 관련 법령과 행정 등의 제도가 있다. 그래서 제도니까 맞고요. 2. 사회적 환경에는 소비 패턴, 공공시설의 정비 상태 등이 있다. 맞습니다. 3. 문화적 환경에는 소비자 행동 및 소비자 단체 등이 있다. 틀렸죠? 문화적 환경에는 그 주거생활 양식 또는 관습, 건축 양식, 부동산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소비자 행동, 소비자 단체 이런 거는 요런 거는 사회적 환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X. 4. 경제적 환경에는 부동산의 경기 변동 당연히 맞고요. 5. 기술적 환경에는 건축 방법 등이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고르니까 69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70번. 복합 개념으로서의 부동산의 기록에 관한 설명 중 적절치 못한 것은 적절치 못한 것. 1번 토지의 물리적인 사항은 지적제도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고 보다 정확한 기록을 위해 지리정보체계 등이 요즘 이용된다. GIS 체계 맞습니다. 지리정보체계 맞고요. 2번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 기록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 기록은 공시지가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 현실 거래 가격과 과세 가격의 차이를 개선하고 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올림으로 인해서 과세를 약간 세율을 낮춰주는 하면서 차이를 지금 계속 연이로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맞고요. 3.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등기법 권리관계를 표시하는 기록체계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이라는 부동산의 일정한 권리를 등기한다. 그렇죠.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에 부동산의 일정한 권리관계를 등기합니다. 4번 공증권의 설정. 자, 공증권 설정하려고 뭐래요? 구분지상권이 도입이 된 겁니다. 개발권 등이 강조되면서 이에 대한 사항도 토지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은 이제 일부 될 수 있지만 개발권 같은 거는 등기부에 아직 등기할 수 있는 제도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틀렸네요. 5번 토지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제도는 법원에서 한다. 그렇죠. 등기소가 법원 담당입니다.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지적제도는 행정부에서 담당한다. 맞습니다.
다 맞고 하나만 틀려. 적절치 못한 걸 고르는 거니까 70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71번 문항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자료는 그 성격에 따라 일정 기간에 걸쳐 양을 친 유량 개념이 있고 유량 자료, 일정 시점에서의 양을 측정하는 저량 스탁 자료로 구별할 수 있다. 자, 일정 기간, 자,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점,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음 중 저량 자료에 해당하는, 즉 스탁, 일정 시점에서의 자료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간이 아니라 순영업소득, 영업소득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얼마나 영업해서 소득을 받느냐. 이건 유량이죠. 일정 기간이 나오니까 유량 개념이 되고, 자, 연간 이제 1년 아니야, 1년. 이것도 당연히 유량이죠. 월, 한 달이라는 기간 나오면 저건 유량이에요. 부동산 가액의 월, 유량이죠. 자, 부동산 투자의 순자산 가치, 현재의 가치. 이건 저량 개념이잖아요. 바로 5번이 되는 겁니다. 유량하고 저량은 여러분들 헷갈릴 거 없어요. 유량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저량은 일정 기간, 일정 시점의 얘기입니다. 뭐 자산, 대차세 지표 같은 게 전형적인 저량 개념이죠. 뭐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 그래서 따라서 유량과 저량에 대한 개념은 제가 해답란에 잘 표현해 놨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2번 문항을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72번.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가 상품입니다.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요자입니다. 오타났네요.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자, 수요의 변화 요인하고 수요량의 변화 요인만 알면 이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19의 기출문제인데, 자, 왼쪽에 가격, 오른쪽에 양을 쓰면, 자, 수요, 이 D곡선, 수요곡선이라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는 이 곡선상에서의 변화입니다. 수요량. 자, 수요량. 이 수요량은 왜 변하냐?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가격이 높으면 수요가 낮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야, 가격. 가격이 있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구수, 이자율, 아파트 가격, 인구 증가. 이건 여기 하나밖에 답은 이거예요, 그냥. 나머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왼쪽에 수요의 변화라는 거는 수요 곡선이 있으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뭐 소득이 증가했다면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소득이 감소하면 내려갈 것이고, 가구 수가 증가하면 올라가고, 이렇게 가격 외적인 변화. 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3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볼 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걸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자, 73번. 주택 시간에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가 있어요. 자, 이러면 이게 대체 탄력성 문제입니다. 교차 탄력성. 구성됐다. 아파트 가격에 대한, 자, 아파트 가격에 대한, 그러면 요 대한자 있는 붙은 게 분모란 얘기고, 그 위에 나머지가 분자에 들어가는 거야. 이거의 교차 탄력성이 0.8이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1600에서 2000만원으로 상승하면 빌라의 수요량은 얼마에서 얼마로 증가할 것이다. 계산하는 얘기죠. 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공식을 써보면 아파트 가격에 대하니까 원래 아파트 가격, 자, 원래 아파트 가격이 있을 것이고, 아파트 가격입니다. 아파트의 가격. 아파트 가격의 증가분, 아파트 가격의 증가분. 자, 그러면 빌라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빌라 가격의 증가분, 델타 P. 이렇게 공식을 써놓고 하나씩 풀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원래 아파트는 얼마냐? 자, 원래 아파트 가격이 1,600만원에서니까 이게 1,600만원 되는 겁니다. 원래 아파트 가격은 1,600만원이고, 2,000만원으로 상승 1,600에서 2,000이면 400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400만원. 자, 그리고 빌라의 수요량은 1,200. 자, 이건 수요량입니다. 수요량. 빌라의 수요는 1,200세대. 그러면 1,200 써주고, 그리고 얼마가 증가할지는 몰라요. 자, 그러면 델타 수요량. 자, 이거 수요량이 양이가 Q입니다. Q. 자, 그럼 이렇게 됐으면 요걸 우리가 몰라요, 지금. 요걸 지금 델타 수요량을 모르고 이 전체는 교차에서 0.8이라고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놓고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풀면, 자, 분자는 분자끼리 이렇게 약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6이 남고 400이고, 자, 또 4로, 자, 이거는 10분의 8로 계산을 하면, 자, 요렇게 곱하면, 쭉 계산을 하면, 자, 여러분들, 쭉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40이 나옵니다. 그죠? 요 델타 수율량을 x로 놓고 봤을 때 240이 나오는데, 자, 요거 다시 한번 계산합니다. 자, 1600분의, 이게 못 푸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풀어 드리는 겁니다. 이게 길어야 돼요. 요거는 1200분의, 자, 요걸 x라고 놓으면, 자, 이걸 한번 풀면 이렇게 곱해져요. 그 밑, 이거는 분모로 갑니다. 그래서 1200 곱하기 400이 되고, 위에는 x 곱하기 1600이 됩니다. 그러면 동글뱅이 두 개 지어지고 4, 1은 4, 이건 4가 될 것이고, 또 약분해서 4, 3. 이건 300이 되고, 요것이 지금 0.8이니까 10분의 8이라는 얘기예요. 자, 10분의 8. 그러면 3, 8이 24. 그렇잖아요. 3 곱하기 8. 요 공공이 있으니까. 요것도 약분을 하면 30 곱하기 8 하면 결국 x는 24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00에서 이게 1200에서 240을 더해주는 얘기니까, 1200에서 증가분이 240이니까 이걸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00에 240 하면 144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40이 돼요. 요 계산 문제 나오고는 여러분들이 꼭 시험지에다가 한번 두고 풀어보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399선 문제 답에 보면 교차 탄력성이하고 공식하고 그 푸는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해놨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푸셔야 돼요. 요거는 눈으로 풀었다가 큰일 나고, 꼭 손으로 풀면서 이해를 하시면서 풀면 이 기본 공식만 알면 큰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수요와 공급, 부동산 경제론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딱히 고등수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덧셈, 나눗셈, 곱셈 뭐 이런 정도의 수준만 되면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도 아니고 1차 방정식 정도를 풀 수 있으면 다 푸는 문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긴장하지 마시고 풀면 됩니다. 74번 문제입니다. 74번.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소형 아파트의 임대 수요량은 5% 감소한 반면 오피스텔의 임대 수요는 7% 증가했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소형 아파트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구하냐면 바로 가격의 변화율이 있죠. 자, 가격의 변화율, 델타 가격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수요량. 그러면 요 그대로 대입해주면 돼요. 자, 가격의 변화율이니까 임대료. 자, 임대료가 10% 상승했으니까 가격의 변화율은 10%입니다. 10%. 자,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율은 5% 감소했으니까 5% 절대값만 취합니다. 거기 나눠주면 2분의 1, 0.5가 되겠습니다. 자, 0.5, 0.5는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자, 가격 탄력성이 1이면 단위 탄력, 1보다 크면 탄력적. 지금 이거는 비탄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비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자,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 자,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의 수요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서로 대체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대체제. 그걸 찾아보면 기억에 해당되는 비탄력적인 걸 찾아보면 비탄력. 자, 그리고 방금 보완제, 대체제 찾아보면 대체제니까 대체제. 그래서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5번 문제. 어떤 지역에서 토지의 시장 공급량이 300이다.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급량은 토지의 시장 수요 함수가 Q1일 때 이렇게 함수가 하나 있었고, Q2일 때 이런 함수가 있어요. A에서 Q1에서 Q2로 지금 변화를 했어요. 그러면 균형 가격은 얼마만큼 감소하는가? 즉 Q1에서 Q2로 갔으니까 Q1에서의 균형 가격과 Q2에서의 균형 가격을 비교했을 때 그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은 300으로 똑같으니까 균형 가격이라는 거는 P하고 Q, 즉 함수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공급. 요거는 공급의 양이고 요거는 수요의 양이에요. 수요의 양. 그러면 D라는 거는 수요고 S는 서플라이 공급이니까 먼저 왼쪽에 있는 거하고 요 300이 같을 때 한 번을 구하고, 두 번째 요 Q2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을 때를 구해서 그 차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게 직접 풀어보면 됩니다.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500-2p. 자, 500-2p는 300이래요, 지금. 그럼 2p가 1로 가든 1로 가든 2p를 1로 보내보자고요. 2양을 하면 양수가 되고 300은 1로 오니까 200이 되죠. 500에서 300을 빼줘야 되니까. 그럼 p는 100이 되는 겁니다. 100. 자, p가 100이었는데, 자, 다음 두 번째 450-2p. 450-2p는 공급이 얼마? 또 300 똑같대요. 이거 구해보면 또 2p가 1로 갑니다. 그러면 450에서 300을 빼주면 150. 그러면 p는 2분의 150이니까 75. 자, 100에서 75 된 거예요. 얼마큼 준 거예요? 25 줄었잖아요. 이거 25 찾으라는 얘기예요. 답은 이거예요. 결국 1차 방정식만 풀면 다 푸는 건데 무조건 계산 문제는 어려워. 난 포기해. 이러니까 못 푸는 겁니다. 근데 실제 한번 여러분들 시험지에 꺼내놓고 풀어보면 아주 쉬운 문제들입니다. 자, 76번. 부동산 경기 변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경기는 각 국면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요. 뭐 뒤는 볼 것도 없네요. 이 협의의 부동산 경기는 주택 건축 경기를 의미하는데 일반 경기와 역순환하는 관계에 있다. 맞습니다. 자, 3번.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3.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크다. 틀렸고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의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자, 4번.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 용도별로 다른 경향을 띈다. 틀렸네. 다 틀리고 2번만 맞았으니까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76번은. 다음은 77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77번. 부동산 경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6회 기출문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여러 부동산 유형과 지역에서 동시에 같은 일반적이니까 동시에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국면이라고 해줘야 맞습니다. 2005년 정부의 831 부동산 어떤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으면 바로 단절된 그 경기 변동이 나타나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충격이니까 부동산 대책 같은 외부 충격으로 주택 경기가 하강한다면 자 이렇게 쭉 나가는 게 뚝 꺾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순환적 경기 변동에 해당한다. 아니죠. 순환적은 그 회복, 상승, 후퇴, 하향 이렇게 계속 이어서 순환적으로 가는 건데 이거 갑자기 뚝 끊기는 거니까 이런 거는 비순환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틀렸습니다. 자, 3번. 아, 이것도 1 틀렸어요.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거니까 틀린 겁니다. 3. 부동산 경기 후퇴 국면에서. 자, 후퇴니까 회복, 상향, 후퇴. 요 국면이죠. 요거 이렇게. 때 떨어질 때입니다. 항상 후퇴하고 하향에서는 누가 목에 힘준다?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매수자가 힘주는 거예요. 후퇴 국면에서의 중요했던 매수자보다 매도자를 아니죠. 매수자 중시하죠. 틀렸고요. 4번. 방학 동안 대학과 원룸의 공실이 늘어나는 것은 무작위적 변동.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마음대로 변동시킨 게 아니라 이거는 계절적 변동입니다. 여름, 겨울. 자, 5번. 병절 주체들이 모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수요가 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한다?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는.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77번은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학개론 문제풀이 7강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67번 문항부터 77번까지 공부했고 여러분들 문제 푸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는 것 꼭 복습해 주시고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